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국어 수업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수업이 휴강되는 바람에 영상으로 찍어서 대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논설문과 설명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이 책, 원래 우리 본교재를 바탕으로 책 158페이지를 펴서 문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이랑 같이 보면서 선생님 설명 같이 듣고 열심히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바로 의문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 수업의 목표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자, 의문의 체계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바로 의문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이란 거기에 책 158페이지에 적혀 있지만 의문은 자, 말의 뭐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일까요? 그렇죠? 거기에 적혀 있듯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자, 거기에 뜻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예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곰과 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곰이랑 감은 단어의 의미가 당연히 다르죠. 근데 뭐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다를까요? 그쵸? 여기 중간에 있는 모음, 오와 아로 인해서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두 번째는 곰과 솜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 곰과 솜은 뭐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다르죠? 그쵸? 기역과 시옷으로 인해서 단어의 뜻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를 의문이라 하는데 의문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오와 아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냐? 모음이라고 그러죠. 또 기역과 시옷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냐? 자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음 체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자음 체계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이 자음이 뭔지 우리 책 158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자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모음을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 모음의 특징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로 자음 없이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개념들 한번 숙지하시고 바로 자음 체계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5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자음 체계 나와 있고요. 이 자음 체계 첫 번째 분류 기준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또 우리 159쪽 제일 윗부분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 체계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는 첫 번째 자음을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속 어느 부분에서 방해를 받는지에 따라 잇몸 소리, 입술 소리, 생입천장 소리, 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크게 5개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술 소리부터 한번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 소리는 두 입술이 우리 발음할 때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요. 이 입술 소리 옆에다가 똑같은 뜻을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양수음이라고 하나만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양수음. 양수음은 네 가지 자음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지.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계열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잇몸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잇몸 소리는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요 잇몸 소리와 똑같은 말로 치조음이라고 하나만 적어줍시다. 자, 치조음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자, 잇몸 소리에는 뭐가 있대요? 그쵸?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또 뭐가 있죠? 그치? 리을, 시옷, 쌍시옷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니은을 한번 같이 발음해보도록 합시다. 자, 느 했을 때 는, 이 혀끝이 바로 윗잇몸 뒤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잇몸에 붙었다 떨어져서 나서 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한번 실제로 발음해보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한번 실제로 발음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센 입천장 소리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 경구개음이라 한다. 자, 경구개음도 하나만 단어 옆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이러한 경구개음은 어떻게 소리가 나냐? 한번 같이 읽어보면 혓바닥과 입천장 앞쪽에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센 입천장 소리에는 세 가지 자음이 있는데 뭐가 있냐? 즈, 쯔, 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연인 입천장 소리 한번 가봅시다. 자, 연인 입천장 소리는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 연구개음이라 한다. 자, 연구개음 하나만 적어주시고요. 연구개음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구나 해가지고 이 연인 입천장 소리에는 4개의 자음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자음이 있구나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목청 소리는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 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 훔 하나만 적어주시고, 이 훔은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5개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159페이지 넘어가셔서 159페이지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자음이 분류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는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요. 첫 번째, 입안이나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자음도 분류된다. 자, 159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 자음과 그렇지 않은 자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안이나 코 안이 또 울리는 자음은 다시 콧소리와 흐름소리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입안이나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울리는 소리도 있고요, 울리지 않는 소리도 있대요. 거기 밑에 책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 자음 옆에다가 하나만 필기를 해봅시다. 울림소리라고 하나만 필기를 해주세요.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에서 울리는 자음을 네 글자로 울림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울림소리는 밑에 4개의 자음이 있대요. 뭐가 적혀있죠? 그치? 이렇게 4개의 자음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울리지 않는 자음을 당연히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울림소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울림소리라고 하나만 적어봅시다. 자, 안 울림 소리에는 뭐가 있대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을 제외한 자음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울림 소리 요거 4개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안 울림 소리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서서요. 이 울림 소리에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뉜대요. 어떻게 나뉘죠? 밑에 콧소리와 흐름소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콧소리 밑에는 뭐라고 적혀있죠? 비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비음은 코빗자를 써서 콧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콧소리는 3가지 뭐 있대요? 그쵸? 이 미음, 니은, 이음이 뭐다? 비음이구나. 비음은 다시 뭐라고요? 그치, 코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칸에 흐름소리, 유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유자는 무슨 유자냐? 흐를 유자. 그래서 흐름소리 한번 같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울림소리 중에 요거 리을 하나가 무슨 소리다? 유음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입안이나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뉘고요. 울림소리에서는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이 있다. 그 중에서 울림소리 크게 비음과 유음으로 나뉘고, 비음에는 3가지 미음, 니은, 이응. 자, 유음에는 1가지 리을이 들어가는구나 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이제 내려가셔서요. 159쪽의 중간 부분에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른 분류 한번 옆에 부분 읽어보면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대요. 자, 다시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파열음 또 어떻게 나뉜대요? 그치, 마찰음 세 번째 파찰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파열음의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파열음은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 자음의 종류 9개 적혀 있죠. 브 그러니까 여기서 막았다가 브 터트리면서 입안에서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찰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혔다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옆에 자음의 종류에 세 가지 적혀 있는데 확인해 봅시다. 뭐가 적혀 있죠? 시옷, 쌍시옷, 히읗, 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직접 발음을 해보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파찰음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파찰음은 특징이 뭐냐면 요 파열음과 마찰음을 합친 게 파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여기까지는 뭐의 특징이죠? 그쵸? 파열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구나. 여기 부분은 그치? 마찰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합쳐져 있는 소리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파찰음에는 세 가지 종류 있대요. 뭐 적혀 있죠? 옆에 그치? 지읒, 쌍지읒, 치읒이 적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들어가 보시면요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자음은 자,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자음은 뭐라고 불렀어요? 안 울림 소리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안 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어떻게 나뉘죠? 자, 보이나요, 이거? 이거를 좀 치우고.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 소리, 또 된 소리, 세 번째 거센 소리로 나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예사소리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예사소리 옆에다가 빈칸에 요거 하나만 적어봅시다. 똑같은 말로 예사소리를 어떻게 부르냐? 평음이라고도 부른다. 평음이라고 부른다 라고 요거 하나만 적어봅시다. 자, 한번 예사소리를 읽어보시면 발음기관에 비교적 힘이 조금 들어가서 약하게 터져나오는 소리다 해가지고 밑에 자음 몇 개 적혀있죠? 그치? 이렇게 기역, 디귿, 리을, 시옷, 지읒 이렇게 5개 적혀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된소리로 내려가시면요 이 된소리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냐? 경음이라고 하나만 적어줍시다. 경음. 자, 경음 적어주시면요 경음 밑에 된소리 밑에 읽어보면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 중에 숨이 적게 터져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된소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대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거센 소리 가보시면요 거센 소리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냐? 격음이라고 하나만 적어봅시다. 자, 이 거센 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성대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켜내는 소리 중에 숨이 거세게 터져나오는 소리다 해가지고 4개 종류 있어요. 뭐?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는 이 세기가 제일 큰 게 어떤 걸까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중에 소리의 세기가 가장 큰 거는 거센 소리가 제일 소리의 세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된소리, 마지막에 예사소리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158쪽, 159쪽의 옆에 날개에 달려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보세요. 숙제예요. 오케이?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자음 체계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자음체계표를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자, 자음체계표는요, 크게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방금 앞에서 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 이 표는 책 160페이지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에 따라서 크게 5개로 분류된다고 했었고요. 입술 소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로? 그치, 양수음이라고 했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수는 똑같은 말. 자, 잇몸 소리는 똑같이 뭐라고 불렸죠? 그치, 시조음. 자, 센입 천장 소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쵸, 경국의 음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여린입 천장 소리는 뭐라고 부르냐? 연국의 음. 그럼 마지막 목촉 소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치, 후음이라고 한다. 요 명칭들 반드시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식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분류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러한 파열음 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지막에 비음과 유음까지 분류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표책에 무슨 소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입술 소리이면서 파열음의 예사소리는요, 뭐가 있냐면 비음이 들어가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이면서 파열음, 예사소리에는 디귿이 들어간다. 같이 요 160페이지의 표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센입 천장 소리에서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에는 있어요, 없어요, 표에? 그쵸, 없어요, 자음은. 자, 그 다음에 여린입 천장 소리에서 파열음이면서 예사소리에는 기역이 하나 들어가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된소리에 뭐가 들어가냐? 아까 비읍 계열의 된소리는 쌍비읍이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디귿에서의 된소리는 그치, 쌍디귿. 그 다음에 기역에서의 된소리는 뭘까요? 쌍기역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소리에서 파열음에서 거센 소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피읍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책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잇몸 소리이면서 파열음, 거센 소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티읕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여린입 천장 소리이면서 파열음, 거센 소리는 뭐가 들어간대요? 키읔이 들어간대요. 자, 같이 확인하고 따라오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파찰음에는요 어느 소리만 있어요? 우리 좀 발음 나는 위치에서 어느 소리에서만 발음이 되죠? 그치, 센입 천장 소리에서 발음이 되고요. 이 센입 천장 소리는 파찰음에서 예사소리 뭐가 있어요? 그치, 지읒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된소리 계열에는 쌍지, 거센소리 계열에는 치읒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음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마찰음은 무슨 소리 하나 있대요? 소리 나는 위치에서? 그쵸, 잇몸 소리에 적혀있네. 자, 잇몸 소리 내려오셔서요, 마찰음 예사소리는 뭐가 있다? 시옷. 된소리에는 쌍시옷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목촉 소리는요, 선생님? 자, 목촉 소리 같이 가봅시다. 목촉 소리 어디에 적혀있어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중에 그치, 마찰음. 여기에 히읗이 적혀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음과 유음 내려가 보시고요. 자, 비음과 유음은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아까 무슨 소리라고도 했죠? 그쵸? 울림소리라고도 했었다. 울림소리라는 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 비음에는 뭐가 있냐? 비음은 자, 입술소리에서 미음. 그 다음에 잇몸소리에서 니은. 그 다음에 경국의 센입 천장 소리에는 비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린입 천장 소리 이음이 있구나. 아까 우리 비음 했을 때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음 세 개 있었어요. 자, 유음은요,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잇몸 소리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기에 리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이 책의 표는 반드시 외워갖고 오세요.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음 책의 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음 끝났고요. 모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음 들어가셔서요, 이러한 모음 체계는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라는 거 160페이지의 중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단모음, 이중모음 그 밑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뉠 수 있대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뉠 수 있고요. 자, 단모음 옆에 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단모음은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다. 아, 단모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치,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구나. 발음할 때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중모음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중모음은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어떻대요? 그쵸, 움직이는 모음이래요. 그럼 우리 옆에 적혀 있는 모음으로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단모음에 총 몇 개의 모음이 적혀있죠? 그치? 10개의 모음이 적혀있구나. 세보도록 하세요. 10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요, 크게 몇 개냐? 11개가 적혀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10개 중에 딱 하나만 같이 발음해보면요, 아 해보세요. 아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가 움직이나요? 입술 모양이나? 움직이지 않네요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중모음에서 발음 하나만 해보면요, 야 했을 때 입의 모양이 바뀌어요. 야 꼭 한번 해보세요. 야 했을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이는 거를 무슨 모음? 그치, 이중모음이라고도 한다 라고 이 두 개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려가셔서요, 자,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데 이 중에서 단모음의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중모음 아니에요. 단모음의 분류 들어갈 거고요. 단모음의 분류 체계는 크게 입술 모양, 혀의 최고점의 위치, 161쪽으로 넘어가시면 혀의 높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따라서 크게 어떻게 분류된대요? 그치?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원순모음은 어떻게 발음되는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입술을 어떻게?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이다. 그래서 오, 우리 직접 해보세요. 오 했을 때 입술 모양이 어떤가요? 선생님의 입술 모양이 오, 그쵸, 동그랗죠? 그래서 요거는 입술 모양이 어떻게 동그랗게 발음되는 걸 원순모음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순모음은 그럼 뭘까? 그치, 입술이 어떻게 동그랗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발음되는 거. 자, 같이 평순모음 한번 읽어봅시다.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내는 모음이다 해가지고 뭐 같은 거는 어때요? 입술 모양이, 그치? 입술 모양이 평평하게 발음되는 걸 뭐라고 한다? 평순모음이라고 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냐? 크게 몇 개로 분류된대요? 그치? 2개로 분류된대요. 같이 책 한번 가봅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대요? 그치?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분류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설모음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 앞쪽에서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가 눈치챈 친구들 있겠지만 무슨 전자일까? 그치, 앞전자예요. 앞쪽에서 발음되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 한다. 자, 전설모음에는 크게 5개 정도가 있다. 뭐, 왜, 위, 이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자, 후설모음은 그럼 눈치챈 친구들 있겠지만 뭘까요? 그치,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에서 발음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뒤후자, 요거는 앞전자를 써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단모음 분류 체계 세 번째 마지막 혀의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분류된대요? 그쵸?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요. 고모음부터 같이 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모음은요,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려서 혀가 높이 올라가서 입천장에 가까이서 발음되는 모음이다. 그래서
뭐가 있대요? 이, 위, 또 뭐가 있어? 두 개 더. 그치? 구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중모음 가봅시다. 중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이 조금 더 열려서 혀가 중간쯤, 가운데에 위치해 있구나. 그래서 가운데 중자 쓰이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또 왜, 또 뭐가 있죠? 두 개 더? 그치? 오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점음은요. 발음할 때 입이 크게 열려서 혀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에 붙어있는 모양이고요. 여기 두 개, 에랑 아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체계 분류를 바탕으로요. 크게 입술 모양, 또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요 모음 체계표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요 체계표는요 161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책과 영상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치? 전살모음, 후살모음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자, 전살모음과 후살모음 두 개로 나뉘고요. 자, 또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아까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쵸? 원순과 평순으로 나뉘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평순, 또 여기다가는 원순. 또 후설에도 그러면 평순, 원순이 똑같이 있겠죠. 자, 평순, 원순 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는 아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었어요. 어떻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살모음이면서 평선모음에는 뭐가 있느냐? 에가 있는 거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전살모음이면서 원순모음에는 외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후설모음, 평순모음에는 뭐가 있느냐? 아. 그 다음에 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에는 오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발음해 봅시다. 자, 에 했을 때 혀의 높이가 에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도 마찬가지예요. 아. 혀가 점점 낮아지면서 입의 모양도 커지는구나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평순과 원순을 보시면 이 했을 때 입의 모양이 평평하지만 원순의 위 했을 때 입의 모양이 동그랗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음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크게 입술 모양,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러한 체계표가 나오는구나 꼭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자, 161페이지의 네 번째 소리의 길이 내려가 보시면요. 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요. 단어의 뜻이 구분이 돼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국어에는 같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소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문에 속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그닥 동물의 말이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모음으로 발음이 되지만 단어의 뜻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책을 같이 가보시면 말 옆에 자, 사람이 하는 말 옆에 요게 요렇게 위아래로 세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뭐냐면 말을 할 때 발음을 길게 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 표시 앞에 장음부모라고 하나만 적어봅시다. 장음이라는 건 소리를 길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의 말일 때 또 사람의 말일 때 어떤 말일 때 더 길게 발음하라는 걸까요? 그치? 사람이 하는 말에 더 길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자, 그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껌껌한 밤과 먹는 밤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를 더 길게 발음하라는 거죠? 그치? 먹는 밤을 더 길게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밤과 밤이었을 때 소리의 뜻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의 뜻을 길게 발음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내려가셔서요. 신체 일부의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했을 때 겨울에 내리는 눈을 뭐라고 한다? 더 길게 발음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진짜 아파요. 병, 콜록콜록. 병 걸렸을 때 뭐를 더 길게 발음하냐? 아팠을 때 병을 더 길게 발음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160, 161페이지에 옆쪽 날개에 달려있는 문제도 반드시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숙제도 내줄 거예요. 숙제는 162쪽부터 163쪽까지도 한번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의문 체계와 특성, 이론에 대한 설명 영상 들으셨죠? 네, 그 영상 듣고 158쪽부터 161쪽 날개 옆쪽에 달린 문제 풀고 나서 이 영상, 문제풀이 영상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8쪽부터 161쪽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풀이 할 거고요.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 뭐라 그랬죠? 빈칸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답을 맞춰볼게요.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의 개념의 뜻은 반드시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뭐를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떤 단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의문에는 뭐? 자음과 모음, 중간음이 있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었어요. 왜? 중간음이라는 말은 없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문제에서 곰과 곰과 감이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은 뭐죠? 곰이랑 감은 말의 뜻이 다른 소리였어요. 그쵸? 자, 여기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은 뭐? 요거였죠? 중간에 오와 아. 그래서 빈칸에는요, 오와 아라는 의문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의문의 종류 중에 공기가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의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뭐 있었어요? 우리 자음과 모음 있었고요. 이 중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 또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치, 모음이라고 한다 라고 자음과 모음을 4번 문제에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5번으로 넘어가셔서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크게 두 개 있었고요. 첫 번째,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또 새입천장 소리, 열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어때요? 맞는 설명인가요? 그쵸?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입술 소리를 선생님이 어제 또 다른 영상에서, 이론 수업 영상에서 입술 소리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불렀었죠? 그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양수는 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잇몸 소리를 또 뭐라고 불렀다? 그쵸? 치조음 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또 센입천장 소리는 뭐라고도 부르죠? 경국의 이라고도 불렀다는 거. 또 열입천장 소리는 연국의 이라고도 불렀다는 거. 또 마지막 목청 소리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또 다른 명칭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6번 문제를 내려가셔서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혓바닥과 입천장의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었어요. 자,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어디? 여기서 두 입술 소리였고요.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다. 그래서 6번의 답은 X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셔서요. 자, 7번 문제. 목청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잘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히읗, 시 있었다 라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자음에는 자,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자음을 뭐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그치, 울림소리라고 했었어요.
울림소리라고 했었고 입안, 코안 울리는 소리 자음 4개 있었어요. 자, 니은, 리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빈칸에 뭐를 채워줘야 된다? 그치, 미음이나 이음까지 채워줘야 한다. 자, 이러한 울림소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러한 울림소리에는요, 유음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다? 비음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래서 유음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 리을 하나 있었고요. 비음에는 3개 자음 있었어요. 뭐? 니음이나 미음, 이음까지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9번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들어가 보시면요. 밤, 반, 발, 밤, 방의 받침을 발음할 때는 끊고 밥, 반, 을 발음할 때보다 어떻대요? 소리가 딱딱하고 막힌 느낌이 든다. 자, 이 설명은 어때요? 지금 이 앞에 단어들과 이 뒤에 단어들의 차이를 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단어들의 받침은 뭐로 끝나죠? 그치? 니은, 리을, 리음, 이음으로 끝나고 뒤에 단어들의 받침은 비음, 티은, 기역만 차이가 있구나. 자, 근데 요거의 받침이 소리가 더 딱딱하고 막힌 느낌이 드나요? 이 단어보다? 아니었어요. 자, 요 단어들의 특징, 요 단어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든다?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X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0번. 자음 중에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뭐라 그럴까요?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콧소리라고도 하고요. 거기 빈칸에는 뭐 3칸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콧소리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 똑같은 말을 2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쵸? 비음이라고도 했다라는 비음의 명칭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하고 계시죠?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자, 11번. 자음 중에서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에는 뭐가 있다? 리을이 있다. 자, 다시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까지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5개를 분류했었어요.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를 뭐라 그런다? 그치? 잇몸 소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로는 치조음이라고도 불렀다. 자, 이 치조음 중에서 또 어떤 특징? 2번째,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요거를 뭐라 그런다? 흐름소리라고도 했고요. 똑같은 말로 유음이라고도 했다. 자, 여기에 2개에 해당하는 단어, 리을이 있는 거 맞나요? 그쵸?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2번에는 동그라미라고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로 내려가셔서요.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할 때 시옷, 쌍시옷, 히읗은 무슨 음에 속한다? 그치, 마찰음에 속한다 라고 2번째 부분 마찰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찰음은요 특징이 뭐였어요? 입안이나 목청 사이 통로로 통로를 좁혀서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가 마찰음이었다 라는 거 그 특징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가보시면요.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끊으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가봅시다. 문제 13번. 촐랑촐랑은 졸랑졸랑에 비해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자, 촐랑촐랑과 졸랑졸랑은 어떤 음운의 차이가 있죠? 그치? 치읓과 지읒의 음운 차이가 있네?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바꿔봅시다. 치읓은 지읒에 비해서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 맞나요? 자, 크고 거친 느낌 무슨 소리일까요? 그쵸? 거센 소리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치읓은 지읒에 비해서 거센 느낌 주는 거 어떻죠? 그쵸?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었어요. 뭐? 예사소리, 또 두 번째 된소리, 세 번째 무슨 소리? 거센 소리로 분류를 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치읓은 뭐? 거센 소리였고요. 거센 소리의 특징은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 맞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동그라미고요. 자, 14번으로 넘어가셔서요. 14번 문제는 몇 페이지? 160페이지예요. 페이지 넘기셔서요. 160페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 지읒은 세니천장 소리, 타찰은 거센 소리이다.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었어요. 왜? 자, 지읒은 세기천장 소리는 맞나요? 맞는 설명이에요. 자, 파찰음은 맞나요?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거센 소리였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번 문제 여기 정리된 거 올라가셔서요. 거센 소리에는 뭐가 있었죠?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을 하나씩 주는데 화면이 잠깐 꺼졌네요. 다시 들어왔어요. 자, 거센 소리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면 팁을 하나 주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카츄털 이런 식으로 또는 파티츄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센 소리에는 이렇게 네 개의 자음이 있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지읒은 그러면 거센 소리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지읒은 무슨 소리다? 예사소리였다. 예사소리에는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 해서 이 지읒, 예사소리 거센 소리가 아니라 예사소리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X였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모음은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이나 자, 모음은 우리 이제 자음으로 넘어가서 자음에서 넘어가서 모음 문제 들어왔어요. 자,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무슨 모음,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이론 설명 들으면 알았겠지만 모음에는 무슨 모음이 있었죠? 그치?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무슨 모음? 단모음이 있었고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무슨 모음? 이중모음이 있었다. 그럼 여기 빈칸에는 무슨 모음이 들어갈까요? 그쵸? 단모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내려가셔서요. 16번 아, 에, 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세 글자로 바꾸면 무슨 모음이죠, 여러분? 그쵸? 단모음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요 네 개의 모음이 단모음에 속하나요? 맞는 설명이었다라고 16번에는 답을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으로 내려가셔서요. 자, 17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내는 모음을 원순모음, 평순모음 자, 둘 중에 동그랗게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내는 소리를 내는 모음을 뭐라 그럴까요? 그치? 원순모음이라고 한다. 라고 원순모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 문제로 내려가셔서요. 18번 위에는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모음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입술이 둥글게 내는 걸 원순모음이라 했고요. 자, 18번 문제는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모음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치? 여러분 눈치채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모음? 평순모음이라 한다. 자, 이 중에서 위, 에 중에서 평순모음은 어떤 모음일까요? 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18번의 답은 에 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모음을 나눌 때
왜, 위. 이는 전설모음, 후설모음에 해당한다. 자, 전설모음, 후설모음은 선생님이 이론 설명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혀가 앞쪽에서 발음하는지, 혀가 뒤쪽에서 발음하는지를 파악해라. 자, 근데 이 모음들은 전설모음일까요? 후설모음일까요? 그쵸, 전설모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설모음 앞쪽에서, 혀가 앞쪽에서 발음한다. 그래서 전설모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내려가셔서요.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단모음을 나눌 때 아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중에 아는 어떤 모음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어요?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페이지 161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161쪽에 20번 문제. 자, 뭐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셨나요? 그치? 자, 어디 갔죠? 저모음. 고중, 저중에 저모음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우리 단모음 체계표 간단하게라도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에, 위, 왜 아, 우, 오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아는 어떤 모음이에요? 그치, 저모음이다. 왜? 자, 여기 첫 번째 줄을 무슨 모음? 고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줄을 무슨 모음? 중모음이라 얘기를 하고 요 세 번째 줄을 저모음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저모음은요. 또 화면이 꺼졌네요. 잠시만요. 자, 저모음은요. 이, 에 발음했을 때 여러분 진짜 직접 해보세요. 이, 에 발음했을 때 혀의 높이가 어때요? 이 애보다 제일 낮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애와 아는 어떤 모음이다? 저모음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으로 넘어가셔서요. 21번 문제 보면 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가 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보다 높다. 그럼 선생님 저 이렇게 문제 나오면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그런 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자, 이렇게 표가 있을 때 뭐랑 뭐를 구분해 보래요? 이랑 어를 구분해 보래요. 자, 그러면 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가 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보다 높은 거 맞나요? 왜요? 자, 여기는 무슨 모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줄은 무슨 모음? 고모음. 자, 요 두 번째 줄은 무슨 모음? 중모음. 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고모음. 이를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가 중모음에 해당하는 어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가 어떻죠?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뭐를 쳐야 된다? 그치,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라는 거.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2번, 모음 아는 후설모음. 자, 모음 아 어디 있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뜨뜨뜨. 자, 여기에 위치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모음 아는 자, 후설모음이래요. 선생님이 여기 표를 자세하게 써주진 않았지만 여기가 무슨 모음이었죠? 전설모음이었고 뒤에가 후설모음이었다. 자, 후설모음이고 또 저모음. 그러면 또 하나 남아있었어요. 뭐? 입술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분류됐죠? 그쵸? 평순이랑 원순으로 분류됐었어요. 자, 그러면 띠디디 이렇게 나눠서요. 여기가 무슨 모음? 평순 모음이었고요. 여기가 원순 모음. 자, 띠디디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무슨 모음? 평순 모음, 여기가 원순 모음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졸지 말라고 화면 잠깐씩 꺼지는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아라는 모음은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아라는 모음은 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면서 무슨 모음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평순 원순 중에 그치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표, 모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나 자음 체계표는 반드시 암기해두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학교 내신
대신에 나오면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셔서요. 2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가보시면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여기가 소리가 안 좋아졌네요. 자,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의 역할을 한다. 어땠죠?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뭐? 의문. 어제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동물의 말과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어의 말일 때, 자, 이 문제를 좀 같이 가봅시다. 동물의 말과 사람이 하는 말은 발음할 때 소리의 뭐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죠? 빈칸에? 그쵸?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동물의 말을 길게 발음했나요? 언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길게 발음했나요? 이론 설명을 꼼꼼하게 들었으면 파악을 했겠지만 사람, 언어,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는 장음부호를 이렇게 세모 표시. 요게 장음부호였다. 요 표시가 있으면 뭐 그 단어를 길게 발음해야 된다. 자, 길게 발음함으로써 이 언어, 사람이 하는 말과 동물의 말의 뜻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문에 들어간다 라고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눈은 물체를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을 의미한다. 자, 눈은요, 두 개 있었어요. 눈. 사람의 신체. 일부의 눈과 또 어떤 눈이 있죠, 여러분? 그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었어요. 자, 이것 중에서 어떤 거를 더 길게 발음한다? 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더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면 좋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눈에 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눈을 조금 더 길게 발음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눈에, 신체 일부의 눈에 눈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 신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는구나. 자, 그러면 얘는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었어요. 자, 신체 기관을, 요거가 무슨 표시였죠? 장음부, 길게 발음하는 표시였는데 신체의 일부의 눈을 길게 발음한다?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설명은 X 틀린 설명이다 까지. 자, 우리 이론 설명부터 오늘 문제풀이까지 했었는데요. 뭐 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문이라는 거, 의문의 개념 했었고요. 자, 의문의 개념은 뭐였어요? 말의,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였다라는 거. 이 의문의 개념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의문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자음 체계표, 자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모음 체계표, 자, 모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까지 선생님 이론 설명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책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었죠? 이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도 구분이 되는구나. 자, 소리의 길이는 길게 발음하는 건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위아래 치워진 세모로 표시를 하는구나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론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복습해 오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